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으로 입장해주시는 100분께 저희가 특별한 설날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이렇게 테마 리포트를 만들어주셨는데요. 4가지 테마에 대한 자세한 분석 자료집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하실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기관의 힘으로 해서 다시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한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실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13시 투자스쿨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 장까지 끝까지 연휴를 앞두고 모두 함께 좀 더 지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오늘은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인데 과연 이 수급 자체가 연휴 이후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국내 시황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코스피 일단 10포인트 이상 올라갔죠. 2620포인트. 자, 어제에 이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2600선을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4.96포인트 올라가 있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우선은 그럼 코스피의 수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기관이 일단은 매수세를 강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5,314억 원을 매도했죠. 그 다음에 기관은 5,346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 거의 사지 않았어요. 매수가 없습니다. 36억 원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 즉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오늘 GM의 메리 베라 회장이 우리나라 방한하고 나가지고 삼성과 LG를 다녔죠. 자, 전기차 이슈 그리고 2차 전지 이슈 때문에 상당히 기관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1.47%, 자, 반도체에 있던 자금들은 조금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엔비디아라든가 이쪽에 관련돼 있는 거는 소부장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2.46% 오히려 올라갔죠. 즉 그동안에 AI 칩 관련돼 있는 HBM, 즉 하이밴드 메모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 미국의 공장 짓고 있는 상황이죠. 1.17% 상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죠. 제약바이오는 좀 버텨주는 형태. 그리고 현대차 1.2% 상승. 지금 계속해가지고 현대차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수급.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개인은 1,164억 원 매도, 기관 114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1,144억 원을 지금 매수를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양끌이,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아주 조금이지만 지금 일단 보이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4.56%, 에코프로 6.22%.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강한 다시금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HLB는 2.11% 조금 빠졌죠. 그리고 알테오젠 0.52%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6%. 즉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신약이나 바이오 쪽보다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에 해놨던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실적이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자금이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기관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수급 주체가 되면서 주도하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연휴 이후로도 수급 공백이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을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의 랠리에 이어서 이제 S&P 500 지수도 랠리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죠. 자, 지금 현재 미국장 한번 보면은요. 고지가 보인다. 드디어 어디? S&P 5천. 4,999까지 올라갔었죠. 그랬다가 조금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는 고지가 보인다. 5천선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는 나스닥이 특히 이제 스닥이가 이제 땡겨주죠. 이렇게 땡겨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 다우존스는 아직까지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즉 이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기술주 특히 AI 관련된 기대감이 그동안 반영이 돼서 쭉 땡겨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그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비했을 때 중국은 어땠느냐? 지금 현재 알리바바 실적이 궁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에 있는 ADR이라고 그러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 자 DR 상장이 되어 있는 알리바바 주식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서는 중국 증시도 과연 여기서 이제 텐센트라든가 이런 그 여러 IT 종목을 기반을 해가지고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재는 중국 증시는 그래도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까지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미국장 현재 자세히 보시면은 다우존스 굉장히 지금 아주 아사무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죠. 트라이앵글 나왔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 자리에서 대략 한 3주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올라가면서 상단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축이 됐을 때 과연 위로 튀어오르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나스닥은 돌파를 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어제 돌파를 한 모습을 나왔는데 그것도 갭을 좀 띄우고 올라갔습니다. 자, 0.95% 지금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나스닥의 이 힘을 받아가지고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2월 달이 됐을 때 여기서 현재 오버버트 즉 시기에서 과매수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지금 과매수 구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면서 상당한 탐욕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 이 가운데서 굉장히 애매한 자리 자 이 박스권의 가운데서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2주 정도를 끌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모멘텀을 뭔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비전 프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시장은 열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은 그 흥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기몰이는 하는데 인기는 좋아요. 근데 매출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비싸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퀘스트 3 쪽으로 해가지고 즉 메타 플랫폼스로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그 실적을 보면은요. 자, 어제까지 해가지고서는 알리바바 나오고 우버 실적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로블록스 이런 것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페이지 같은 경우 어제 16% 이상 막 상승했죠. 자, 재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갔던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쪽이 오늘 조금 상당히 자금이 많이 몰려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여기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 그 다음에 스피릿 항공,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허쉬가 있네요. 자, 허쉬 초콜릿, 그 다음에 타피스트리. 이제 우리 여성분들 코치백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가 이제 그 회사고요. 그 다음에 언더아머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장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끝나고 나면은 이 어펌 자 요거 플랫폼 관련 종목 핀터레스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덱스컴 여기 나오고 익스피디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테이크2에서 게임 종목까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루미나 요거는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회사죠. 요거까지 이제 봐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중국 증시 보시면은 샹하이는 여기서 지금 이틀 연속해서 땡겨 올렸는데 이 자리를 오늘 지금 땡겨 올라갔습니다. 여기 선전도 역시 마찬가지 땡겨 올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 가지고서 어떻게든 자 중국 정부에서 정부가 이거를
시장 개입을 해가지고 이 금융권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홍콩 H지수도 역시 여기는 조금 넘어가기가 힘든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버겁게 여기를 지금 넘고 있는 중입니다. 넘어가는 중이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각원지수 자체는 역시 이제 지금 그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련된 그 열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TSMC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과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증시가 이제는 공매도 금지 이후로 해서 반등 흐름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시황까지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저희가 설날 특별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신 리포트인데요. 각각의 섹터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필요하신 분들도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QR코드 방송 중에 열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무엇이든 알려주규 시간입니다. 알려주규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점들을 모두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궁금하신 점들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노란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을 누르신 뒤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월, 화, 수, 목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는데요. 목요일은 스몰캡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보시죠. 자, 오늘 안전한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목요일이죠. 일단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스몰캡을 해서 좋은 종목에 대한 소액 중기 투자가 어떤 것인가 요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죠.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스몰캡이란 것이 뭐다? 섹터 선정이 우선한다. 섹터 선정이 우선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스몰캡에서는 뭐냐? 작은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작은 종목이 전부 다 스몰캡이다. 그러면은 뭐라? 파리도 세다. 작은 종목만이 능사는 아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섹터 선정이 우선합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첫 번째 뭐냐? 탑다운 있고 그다음에 버텀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적 분석이라 부르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이거를 어떻게 고르냐?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탑다운, 두 번째는 버텀업이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의 종목을 먼저 골라가지고 이 종목이 어떤 산업이냐? 산업을 먼저 보고 그러면 얘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영향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자꾸 쭉쭉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바텀업이라 그럽니다. 바텀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B업이라 그럽니다. 바텀업인데 자, 요거 이외에 그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또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는 걸 써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탑다운 방식을 써야 됩니다. 자, 요 탑다운 방식을 썼을 경우에는 요 탑다운 방식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복잡하게 갑니다. 왜? 일단 산업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 그럼 거기에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스몰캡에서 일단 주도주를 찾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탑다운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는 섹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섹터에서 이제 가는 종목이나 섹터는 결국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증시는 결국은 가는 건 뭐다? 반도체, AI,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종류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섹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찾게 되고 결국은 그 안에서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것을 찾느냐, 그게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과연 주도주를 잡는 것이 쉽겠느냐 하면은 그 과정에서는 이제 너무나 풀이 작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풀이 되게 작습니다. 왜? 전부 다 해봤자 2,300개 조금 넘어가 2,400개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종목 안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로 제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중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는 자 그나마 주도주를 찾는 게 쉽다. 그런데 작은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시총이 1,000억 원 전후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잡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캡에서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산업적 분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여기서 산업적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그 회사 자체의 경쟁력인데, 경쟁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하는 보통 그 경쟁력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봤을 때 과연 이 회사가 자체적인 그리고 정말로 주도적인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이 지속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산업을 봤을 때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외부에서 위협이 들어오는 요소는 있는가, 외부에 들어올 요소, 그 위협이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 작은 종목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산업에서의 위협을 넘어갈 수 있는가, 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이클 포터의 이런 그 경쟁력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섹에서 나오는 보통 SWOT라고 그러죠. SWOT. 자,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보통 요즘은 복합을 해가지고서 이 산업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스몰캡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야말로 육각형, 팔각형 모두 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가 다 최고로 만점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이 되면은 좋은데 그런 주도주는 하나도 없어요. 네. 불행히도 그건 현실이에요. 왜냐? 당연히 자금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인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원이죠. 자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스몰캡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찾아내느냐,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은 방금 했던 그 경쟁력과 이런 것 이외에도 또 다른 것을 봐야 되는 게 다음에 재무제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시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산업적 분석, 이것이 지금 이제 산업적 분석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는 거는 우선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 회사의 종목, 즉 이 종목이 어떤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 글로벌 1위면 제일 좋아요. 종종 작은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 1위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다 조금만 하고 또 영세적인 그런 회사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그 섹터라든가 그 산업이 정말로 외부에 있는 큰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망하기 딱 좋은 그런 종목이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스몰캡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몰캡에서 주도주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경쟁 요소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서 잘 이제 다 맞춰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흔들린다 그랬을 때는 그건 되게 잡기가 힘든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얘기를 잘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독일의 헬만 지먼이라는 사람이죠. 그 우리 숨은 챔피언이라고 해서 히든 챔피언, 이거를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주로 그 가정 회사들, 가정에 있는 회사들, 그래서 가족 기업 아니면은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 자, 이게 어떤 데서 많이 있냐면 독일도 그렇지만은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네덜란드 이런 데도 꽤 있어요. 자, 그런 회사들의
그 중에서도 글로벌 그 점유율이 굉장히 큰 기업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주도주를 찾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든 챔피언을 찾는 작업이 사실은 이 스몰캡에서의 주도주 찾는 거하고 굉장히 길이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고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나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회사들이 자력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금 학원 정책의 뒤에 백업을 받은 상태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앞으로 더욱더 이제 무역 전쟁이 심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관세에 서로가 관세를 매기는 이런 그 좀 더 치열한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업들은 잘못하면은 주도력을 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 주도력을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관세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관세 제재라는 것이 바로 그 다른 나라 이 회사 이 나라의 그 회사가 그것을 관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입하는 수입국의 그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소비가 줄어들고 점유율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얘기해서 자, 자생력을 가진 종목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이 자생력을 가진 종목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바로 그 도저히 다른 데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독점적인 능력과 기술 아니면은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얘기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SML, 아스몰이라 그러죠. ASML, EUV 극노광 장비, 극자외선 그 EUV죠. EUV 노광 장비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결국은 이제 대기업에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에서는 이걸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예죠. 삼성전자가 지금 이 아스몰에다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같이 노광 장비를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바로 이렇게 떴던 이유가 뭐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조그만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함부로 들어가기에는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서 경쟁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 중에서 괜찮은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상생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스몰캡으로 있는 작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의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만약에 궁금한 게 더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몰캡 비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도 섹터를 잡고 또 주도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유망한 섹터를 고르는 게 일단 급선무이다라는 말씀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2024년도 유망한 섹터 4가지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각각의 섹터 자료집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섹터들별로 앞으로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섹터에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하게 앞으로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도 종목을 5가지씩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저희가 또 보여드리자면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공략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뿐만이 아니라 또 산업 동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설 전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저희가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시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저희가 섹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 오늘 배워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의 섹터. 자, 지금까지는 크게 11개로 되어 있는 미국의 대형 섹터 카테고리들을 다 봤고요. 오늘 볼 거는 미국의 IT 인프라. 자, 기술주 중에서 IT 인프라 하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누구냐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자, MSFT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장이에요. 여기에 2위에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아도비라든가 아도비, 그다음에 오라클이라든가 ORCL,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뭐 쭉쭉쭉 있어요. 이런 회사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일단 보면은 이 섹터들, 자, 우리가 일상과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IT 인프라스트럭처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IT 인프라냐?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는 전부 다 IT죠, OS죠, OS. 당연히 그렇게 들어간 인프라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 이게 굉장히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애플하고 거의 1, 2위를 종종 비등비등하게 다투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앱은 아니고 애플리케이션. 물론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자, 모바일에 들어간 앱이라 그러지만은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앱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워드라든가 엑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비 아크로벳,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오라클 같은 거, 오라클.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지금은 여기에 좀 이따 밑에 나오겠지만 보안 관련 종목들. 지금 요즘은 보안이 특히 이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렇게 일상과 사무실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IT 인프라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 IT 인프라가 사실은 기술주에서도 상당히 그 섹터가 커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포션에서 봤을 때 대략 한 28%에서 30%. 자, 얘네가 30% 정도의 시총을 거기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자, 어플라이언스, 가전인데 소비자 가전에 딱 하나, S&P 500에서는 오로지 하나뿐인 대장 애플 있죠. AAPL. 애플이 이제 여기서 대장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자, 보면은 이 인프라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은 소리 없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야말로 자, 티내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이거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과 사무실은 그야말로 그 엄청난 혼돈이 일어난다. 자, 요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지만 티내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만약 여러분들이 아도비가 없어졌다. 아도비 회사가 망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자, 우리 PDF 못 씁니다. PDF가 없어져요. PDF 파일 없어지고 그 다음 또 뭐가 없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유튜브에 있는 여러 영상들 프리미어가 없어지죠. 프리미어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고 상당히 애먹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자, 오라클이라고 합시다. 오라클. 만약 이게 없어졌다. 얘네가 없어지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거 구경도 못하고 이제 다시 이불 밖을 나와가지고서 그동안에는 앉아가지고 침대나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핸드폰 또닥또닥거리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시키기만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배송이 왔던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IT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게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중요한 거 이제 보안.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보안이 떠오르냐?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단순한 시큐리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뭐냐 사람들이 보디가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경호의 의미가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보안,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자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서도 되게 이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비롯해 가지고 포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회사들이 역시 앞으로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시총이 은근히 지금 자꾸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는 앞으로 AI, 메타버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클라우드. 여기가 있으면 당연히 클라우드 따라오죠. 클라우드까지. 자, 이 네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보안이 당연히 이 부분들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로 인해서 IT 인프라라는 이 하부 섹터는 앞으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섹터로,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에 섹터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섹터 이슈. 자, 우리 수익과 수요가 좋은데 경기 둔화는 어쩔 수가 없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2, 3년 동안에 IT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IT 수요, IT의 디맨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폭증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 자,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IT 기업들의 그 매출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IT 기업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수혜를 받고 또 일부는 그 비싸다는 실리콘밸리에 집을 사는 개발자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느냐? 얘들이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섰다. 한마디로 이제 그 집에 한마디로 방문받건 위험해랬던 그 시즌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지금 현재는 하이브리드 근무, 자, 재택근무 며칠에 그 다음에 사무실 근무 며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과 수요가 좋긴 했지만은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수익도 같이 줄어드는 이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많은 회사들, 특히 좀비 회사들이라 불렸던 이 중소기업들 혹은 그야말로 한계 기업들이 자꾸 이제 망해가는 가운데 있는 거죠. 왜?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금리가 안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한 이 기업들이 그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서는 회사채를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회사채를 만들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회사채 담보로 파생 상품이 나옵니다. CLO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내관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이요. 상업부동산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회사채 파생입니다. 회사채 파생.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가장 큰 미국 경제의 내관으로 지금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예요. 터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그러니까 금리가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됐냐. 이거 들고 있는 회사 측에서 금융기관, 헤지펀드,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만드는 이걸로 장외 거래를 했던 이 회사들은 그야말로 지금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죠. 어떻게든 파월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금리 낮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얘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이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증시가. 마찬가지로 그것만 되면 올라가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기업 부문에서의 둔화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 자, 왜? AI는 지금 많이 나왔어요. AI 칩은 개발이 됐어. 근데 클라우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을 해.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무슨 호빵도 아니고요. 그냥 바로 다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이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부문에서 특히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기업 부문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IT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된 건데 바로 아까 말씀드리려는 거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해서 규제가 되게 많아요. 자, 이게 전기 먹는 하마에다가 기후에 아주 악영향을 주는 주범이죠. 거기다가 전자파까지 나오니까 이게 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그 우리 지자체 주민들이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산으로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사막으로 갈까요? 아무튼 뭐 이런 아니면 북극으로 갈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고 있는 엄청난 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소비되는 엄청난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지금 현재 어렵다. 즉 이게 확장이 안 되면은 IT 인프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확장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기대. 그 다음에 고인물의 횡포. 자, 이거 아주 유명하죠. 1990년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빌 게이츠 회장님 지금은 딴 거 하시지만 말 안 들으면은 야 저걸 망하게 그러고 했던 게 그야말로 2000년대에 그 익스플로러 사태로 해서 반독점법 그 관련된 소송할 때 다 뽀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가지고서 대형 업체들은 그 업체들은 어떻게든 얘네들을 인수합병하고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자기들 기술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얘네들이 기술이 더 좋다. 그럼 이거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실리콘밸리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으로 차트 한번 보죠. 자,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자 MSFT 자 시총 2위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2000년대 자 여기가 코로나 시즌 2020년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서 한번 쭉 떨어지고 나서 쭉 올라갔다가 자 한번 빠졌죠. 여기 요때 당시에는 자 2022년도 요 당시에는 이제 그 다른 업체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다라든가 이런 그 다른 그 그래픽 업체들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약진을 하는 반면에 IT 인프라는 조금 줄었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반전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기서부터 사티아 나델라가 그 기업 그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그쪽 서비스 아주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땡겨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언제가 됐느냐? 오픈AI에 자, 챗GPT죠? 요거에다가 돈 10억 불 집어넣고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땡겨서 코파일럿을 비롯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AI 봇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주가를 땡겨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가는 것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고 자, 또 다른 종목. 자, 여러분들 아주 열광하시는 미국 그 아주 팍팍 튀어오르는 종목이죠. 자, 여기 뭐냐?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이라고 홀로라고 부릅니다. 티커 홀로. 자, 이게 이게 한 두세 달 전에 그때 한번 상장한 업체인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20 했다가 자, 한 이틀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대략 한 5배 500% 뛰었죠. 500% 뛰고 나가지고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정신없이 한번 흔들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한번 쭉 올려놓고서는 밑으로 쫙 뺐습니다. 얼마까지? 마이너스 3불까지.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밑으로 쭉 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가 $1 50까지 미친 듯이 여기서 또 50%를 더 뺍니다. 3불 근처였는데 여기서 또 50%를 더 빼가지고 $1 50까지 빼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냐? 액면 병합하고 났더니 여기서 이게 1000% 뛰었어요. 1000%. 자, 1000% 뛰어오르는 자. 이렇게 정신 나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정신 나간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하고 싶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하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속이 정말로 다 녹아내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IT 인프라 계열의 물론 회사이긴 합니다만 이런 작은 종목을 가지고 함부로 들어가지는 마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오늘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요. 미국의 IT 인프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어제 급등을 보였던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까지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관련된 섹터 분석도 저희가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이 테마 리포트인데요. 반도체와 IT 테마 플랫폼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분석 자료집도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는 방송 중에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셔서 테마 리포트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 내용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강세를 띄우고 있는 테마들 한번 짚어볼까요? 자, 지금 현재 12시 반까지 해가지고 제가 본 테마 굉장히 재밌었어요.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테마들을 중심으로 보려고 했는데 오늘 테마 첫 번째 반도체. 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AI 지금 칩 이쪽에 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죠. 미국 실적이 올라가면서 자, 이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준 게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부장. 이게 특히나 이제 비메모리 패키징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섹터니까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자, 2차 전지 드디어 오래간만에 2차 전지가 나왔는데 이게 또 왜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GM에서 자, GM의 메리 베라, 자, 우리 학교 선배님이세요. 자, GM의 메리 베라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방한해가지고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LG를 방문합니다. 삼성하고 LG를 방문해서 둘 다 있는 게 뭐냐? 전기차 관련된 걸 다 가지고 있죠. 전장, 2차 전지, 전장하고 2차 전지 다 가지고 있죠. 모터까지. 그러다 보니까 만나 가지고서는 GM이 가지고 있는 얼티엄, 자, 얼티엄이라는 조인트 벤처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업체가 협력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지금 또다시 확확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로봇 관련주들 지금 또 뛰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떠 있는데 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항상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시끌벅적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 초전도체 관련된 거 아직도 또 장 초반에는 항상 움직입니다. 자, 초전도체 장 초반에 항상 이거 뛰어오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걸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이제 이렌시스,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렌시스. 자, 요거 삼성전자에서 조기 인수한다. 자, 로봇 관련해 가지고서 인수한다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하고 이 두 개가 오늘 되게 많이 튀어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렌시스, 얘네 지금 현재 해가지고서는 가전 특히 이제 청소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뭔가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동안 안 움직였다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많이 움직였는데 지금 또 이 인수 소식에 거의 최고점, 자, 상한가 근처까지 해가지고서는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를 넘지를 못했죠. 여기를 넘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자, 9월부터 해가지고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이렇게 거래량 들어왔고 이번에 1월, 2월에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죠. 자,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노르페인트. 자, 요거는 여러 가지가 끼었어요. 자, 수소, 2차 전지에 대한 이 페인트 소재의 새로운 것들을 개발했다. 이거 소식 나오고 그 다음에 방청, 이건 특히나 이제 방청 페인트 중에서도 재생 방청 페인트, 재생 리사이클된 방청 페인트 국제 인정이 받았죠. 페인트 거기다가 또 이번에 실적도 좋대. 세 가지가 지금 뜨니까 한꺼번에 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은 한 18% 정도 뛰어오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10%대 정도의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늘 나온 거 모바일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자, 여기도 PCB하고 이쪽 관련된 있는데 앞으로 모바일 시장이 더욱더 이번에 2024년도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돌면서 급등을 해서 최고점 13.33%까지 올라간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장 초반에는 기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수급이 약했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약한 상황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주신 테마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테마들은 어떤 테마일까요?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2차 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한 2, 3일 정도 연속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서 과연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많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물량을 내놓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고점에서 했었던 분들은 반등할 때 어느 정도 거기서 처리를 하실 분들은 하고, 홀딩하실 분들은 또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강세 테마로 짚어주실 때마다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만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부터 해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공략 지점들이 있을지도 김성규 전문가님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테마 중에서 좀 더 유망하게 볼 수 있는 테마가 어디일지는 노란톡방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작년도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좀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지만 하반기 이후로는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또 2차 전지들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들 중에서 ARM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증시 실적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분석들도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가 미국장 중에서 공략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히든 종목 리뷰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봐야 될 것들, 자, 이 포드 모터스 제가 요걸 가지고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우선은 보도록 하죠.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가지고서 한 10불 정도에다가 맞춰놨었는데 지금 요거 보면은 20% 이상 지금 올라가 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리인데 현재 12.77%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자리에서 이제 잡고 나가지고서 왔는데, 요 자리에서 현재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고, 그다음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위로 좀 더 당겨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GM하고 살 수도 있는데 GM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더 사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시총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드 모터스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걸로 봤을 때는요. 자, 요거를 조금 좀 줄여 볼게요. 자, 여기를 밀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했을 때 상당히 저점에 와 있죠. 자, 여기에 저점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떨어지더라도 큰 무리가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대략 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 자,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대략 한 3, 40% 정도. 그다음 여기 이 자리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20%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여러 가지 노조와의 이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올랐죠. 인건비가 올랐지만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도 쭉 가져가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 30일에 공략했던 포드 모터 역시나 좀 좋은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히든 종목의 가격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은 또 다시 미국 종목 가져왔어요. 미국 종목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요거는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보안 전문입니다. 자,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주. 자, 이게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IT 인프라. 자, IT 인프라. 오늘의 그 소개해드린 섹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데이터 보안하고 분석 업체인데 특히 헬스케어 쪽,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요양원,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쪽을 해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가 AI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먼저 자, 여기 차트를 보도록 하죠.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에 자,
2021년도 당시에 굉장히 크게 떨어졌었죠. 그런데 주가를 226달러까지 최고점을 잡았던 이후 이렇게 떨어졌다가 현재 아름답게 돌려주고 있어요. 자, 원형 바닥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현재 이 자리도 꽤 나쁘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셨을 때는 이런 단순하게 해가지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런 그 러셀 2000대에 있던 이런 미국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봤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세한 비법들과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링크를 받아보시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요. 미국의 IT 인프라 관련된 섹터 알아봤고요. 반도체와 2차전지, 로봇과 디스플레이주들 중에서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